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은 최근 주식시장에서 뜨거운 이슈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는 주식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전문가 바로 만나보죠.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주식시장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키워드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 네. 첫 번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유커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네. 중국어로 유커가 관광객 이런 뜻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흔히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로 오는 중국 단체 관광객을 뜻하는데 네. 6년 만에 다시 오니까 당연히 뭐 중국 관련, 뭐 소비재 관련 주식들이 좀 오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 3월이었었죠. 네. 중국이 우리의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알령을 내렸고 중국인들의 단체 관광, 한국으로의 단체 관광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네. 근데 6년 5개월 만에 이걸 이제 풀어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가장 먼저 빠르게 반응을 했던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었었습니다. 예. 우리가 그 과거 2015년, 16년 때로 돌아가 보면 네. 대중국 관련주 중에 가장 많이 돋보였고 주가도 올랐던 게 화장품주였었는데 네네. 이후 이제 화장품주는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죠. 그런 다음에 다시 유커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먼저 반응을 했던 것이 화장품입니다. 뭐 국내 두 가지 종목 보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거의 발표 첫날 10일에 7% 이상, 뭐 10%까지 갔는데 네. 그러나 지금 보시면 주가는 다시 모든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이유는 조금 이따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아무튼 중국 관광객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오면 화장품 진짜 많이 사가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초반에는 반응을 했군요. 자, 그러면 이 유커가 돌아온다면 호텔 같은 뭐 주식도 조금 인기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화장품주를 떠올리지만 네네. 외국인 투자자라든가 기관들의 큰 손들은 그동안 6년 5개월이 흘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K-뷰티의 힘은 막강하지만 예. 오히려 중국 내에서도 K-뷰티가 좀 사그러들지 않았나. 그럼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바로 면세점입니다. 그래서 수급을 좀 보도록 할까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숙박도 뭐 호텔주이기도 하지만 면세점이 강하지 네, 않습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1일부터 14일 날 가장 많이 샀던 종목 1위가 호텔신라였고요. 예. 외국인이 두 번째로 많이 샀던 종목이 호텔신라. 연기금도 많이 샀었는데 기관의 이 수급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좀 특이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1위가 호텔신라잖아요. 아하. 2위가 아모레퍼시픽 아까 화장품주였는데 저쪽에 보시면 LG생활건강도 있지만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네네. 면세점 관련한 종목들을 많이 쓸어 담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아마도 유커들이 오면 요즘에 중국도 돈을 많이 안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 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앞에 그 호텔 신라만 봐서 숙박업이 뜨는구나라고 아주 1차원적으로 생각했는데 네. 여기가 면세점도 하고 면세 있죠. 쪽이죠. 맞죠. 네. 이게 또 경알못 하나 배워갑니다. 네. 자, 그럼 잠깐 분위기가 좋나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시가 다시 좀 빠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중국 분위기가요. 연일 뭐 저희 중국 특파원도 막 보도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뭐 중국 경제 위기다라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거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안 좋으면 유커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돈 많이 안 쓸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앞서 이렇게 유커가 돌아온다고 좀 들떴었는데 네. 자, 최근 3, 4일간 보면 중국 내에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이란 나라는 전체 GDP 성장률의 한 4분의 1을 부동산으로 이끌어 왔었는데 예.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이제 부동산 관련 회사들의 디폴트 이슈, 부도 이슈가 지금 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뭐 개발업체 1위라고 할 수 있는 비구이 위안, 컨트리 가든, 우리나라 말로 벽계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지금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그래요. 이렇게 되면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완전 문제가 생기나? 근데 항상 그렇듯이 부동산은 집값,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금융기관을 같이 데리고 무너집니다. 네, 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대출해 줬으니까. 대출했으니까. 자, 이 이슈가 지금 터지면서 전 세계 증시가 위축되고 있고 우리가 특히 직격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뭐 유커 돌아오는 이슈도 있지만 네. 중국 문제, 특히 중국 부동산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유커 관광객 이런 쪽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입체적으로 네. 중국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 그렇습니다. 상황, 위기 상황까지 같이 예. 봐야 되군요. 두 번째 한번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요지경 초전도체주. 와, 이 초전도체 이거 뭐 어려운 내용인데 사실 온 국민이 이 내용 다 알 정도로 네. 그러니까 엄청 차가운 데서만 원래는 이렇게 물건이 뜨는 건데 이게 상온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뭐 주식시장이 뜨거웠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돼가고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뭐 물질에 따라서 전기를 통하는 거에 따라서 예. 도체, 부도체, 반도체라고 하는데요. 네. 저 초전도체는 전기를 통하는데요. 전기 저항이 0입니다. 네. 이런 물질이 실은 이제 영하 뭐 150도 이하에선 있었는데 네. 상온에서 바로 이런 물질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들려나온 거예요. 네. 국내 한 연구소에 의해서. 역시 이 뉴스가 터지자마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주식시장이었고 네. 주식시장에서 일종의 초전도체 테마주 군이 형성이 됩니다. 테마주. 예. 네. 그러나 특별히 연관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전도체 테마주들의 돈들이 몰렸고 예.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종목을 좀 보도록 할까요? 이 신성델타라는 이제 그 주식인데요. 신성델타테크라는 주식인데 네. 이 주식은 연관이 있다기보다 그 해당 연구소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그 이슈로 지금 불과 연초 대비 4배 이상, 5배가 올랐고요. 거의 대부분의 상승이 최근 2주 내에 일어나게 됐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초전도체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뭐 서남도 그렇고요, 덕성도 그렇고 오히려 대주주들이 나서서 우리 회사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고 대주주가 지분을 팔아도 주가가 계속 폭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또 그런 아이러니가 나오고 있죠. 아까 그 신성 델타테크라는 게 그 시가총액 뭐 1조 원을 돌파했다 그거군요. 네, 맞습니다. 신성 예, 델타테크. 시총의 순간 4배 이상, 5배가 되면서 네. 전체 시가총액도 1조 이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죠. 근데 지금 이게 상온 초전도체가 진짜 이게 실현 가능한 게 맞냐라고 해서 해외 뭐 연구팀들도 뭐 한번 실험을 해보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아니다, 이거 뭐 가짜다, 진짜다 이게 말이 나올 때마다 뭐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가 계속 가는 것이죠. 예. 그 해당 물질, 초전도체 물질이 진짜냐를 밝히기도 어렵지만 네. 이게 가짜냐를 밝히기에도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테마가 이끌어가고 있고 최근에 국내에서 뭐 포모 증후군이라고 해서 네. 2차 전지주 놓치고 부동산 놓쳤고 코인 놓친 이런 좀 아주 자금들이 빠진 있잖아요. 거에 대한 불안감. 그 자금들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묻지마 투자하게 되고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나 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네, 조급함이 알겠습니다. 있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세 번째 키워드도 열어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테마주 폭탄 돌리기. 아까 네. 초전도체주 테마주 얘기도 했는데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뭐 2차 전지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우리 최근에 국내 증시는 뭐 물가가 어때, 금리가 어때, 환율이 어때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습니다. 네네. 모든 돈은 일종의 큰 틀에서의 카테고리, 뭐 테마라고 말하겠습니다. 네. 글로 몰려들게 되는데요. 네. 막대한 자금이 일단 2차 전지로 들어가게 됐었죠. 뭐 2차 전지는 테마주 아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실적이 예. 나오니까 몰린 자금이 그 다음은 초전도체로 갔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6호가 돌아온다는 걸로 중국 관련주까지 가게 됐는데 자, 문제는 이렇게 수급이 왕창 몰리면서 굉장히 조급하다고 말했잖아요. 네. 내 돈 외에 빚을 끌어다가 함께 투입하는 현상이 지금 국내 증시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빚내서 투자한다라고 했을 예. 때 신용융자 잔고를 계산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은 아주 과열된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2021년 그때 2020년, 21년에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네네. 그때가 전체 신용융자 잔고 빚내서 투자하는 게 21조였었거든요. 아. 그게 주가가 급락하면서 16조, 15조 대까지 반대 매매가 나갔었고 네. 그런데 다시 최근에 보십시오. 20조 대까지. 그러니까 역대 최고치에 거의 또 육박하게 되는 네. 그만큼 많이 빚을 끌어다가 투자하고 있어서 만에 하나 지금 수급에 몰렸던 그런 종목에서 주가 하락이 나오기라도 한다면 빚내서 투자할 경우에 반대 매매가 나오니까 오히려 더 하락폭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시장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네네. 하고 아무리 뭐 포모 조급하다 하더라도 자기 돈으로 하면 버틸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빚을 내서 투자하면 버틸 수가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요.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2장씩 드리는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특정한 사회 경제적인 동향이나 사건에 큰 영향을 받는 주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주가가 단기간 급등락을 반복할 수 있어서 변동성이 큰 편인 이런 주식을 뭐라고 할까요? 최근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2차 전지주일 수도 있고요. 또 초전도체 관련 주식이 대표적인 이것 주식으로 꼽힙니다. 1번 성장주, 2번 가치주, 3번 테마주. 정답 골라서요. 지금 상클 생방송이 나가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두 분 뽑아서 방송 말미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최근 주식시장에서 뜨거운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